산지 전용. 자, 산사태자 위험지자 판정 기준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, 이 문제는 자 102회 때 2교시 한번 나왔고요. 그 다음에 또 한번 역시 그 산사태 위험지의 그 판정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그 93회 때 2교시에 한번 나왔습니다. 그래서 총 두 번 나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면 먼저 여기서 첫 번째, 이 산사태 위험지 판정 기준이 어디에 적용이 되어 있느냐. 자, 산지 자 관리법의 개요로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, 산지를 그 합리적으로 자 보존하고 이용을 합니다.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 기능의 정진을 도모하고요. 그 다음 세 번째, 자, 이 법에 의해서 산사태 위험 판정 기준을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.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와서는, 자, 산지 전용에 대한, 간략한 설명을 또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. 산지 전용이란, 산지를 그 용도 외로 사용을 하거나,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. 그리고 두 번째는, 이제 이러한 그 산지 전용을 한다든지, 그 다음에 수목을 자 굴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자 산사태 위험 판정 기준에 따른 자 검토를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산지 전용을 할 때는 산지관리법을 따라가고요. 수목을 굴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어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기준 벌기령 및 수확 그 벌채 그 굴치 기준에 그 나와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와서는 자 산사태 위험 판정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. 자 먼저 첫 번째 그 기준이 되겠는데 기준에 그 총 7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가 자 경사 길이에 대한 부분. 자 경사 길이는 산사태 위험 판정 대상 사면과 연결되는 자 수계로부터 각 능선부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거리, 그러니까 수계는 그 계곡부, 계곡의 중심점에서 각 능선부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거리가 되겠고,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 길에 따라서 50m 이하, 51에서 100m, 그 다음 101에서 200m, 그리고 201m 이상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해서 점수화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경사 위치 부분. 자, 경사 위치는 산사태 위험 그 판정 대상 사면의 계곡과 자 능선 그 사이에 대한 수직적인 자 백분율이 되겠습니다. 산이 뭐 이렇게 이제 계곡부가 있고 이 능선부가 있더라고 할 때 뭐 예를 들면은 이 지점을 이제 산지 전용지로 그 선정을 하고자 한다. 그러면은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 10등분을 해서 그 처음에 이제 그 세 구간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. 먼저 0에서 10분의 1 구간 있고, 그 다음에 10분의 2에서 10분의 6 구간 있고,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자 10분의 7에서 자 10분의 10 이렇게 그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라는 것, 그 명심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가 자 모암. 자, 모암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제작을 한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질도에 의한 암석, 자 성인별 모암을 말을 한다. 그런데 이러한 그 모암에 대해서는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하는데, 먼저 퇴적암, 그 다음에 화성암 2가지로 구분을 하고, 그 다음에 변성암 2가지로 구분을 하는데, 퇴적암 내에서는 이암, 혈암, 석회암, 사암 등이 있고, 그 다음에 첫 번째 화성암 부분에서는 화강암류, 기타가 있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성암에는 반암류와 안산암류로 이제 구분을 한다라는 것.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변성암에서는 천매암,
전파남, 기타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변성함에서는 편맘류와 편함류로 구분을 한다라는 것. 근데 이 중에서도 퇴적함이 가장 그 안정적이기 때문에 아마 점수 수치로 봤을 때 0점이고, 그 다음이 이제 견고한 게 화성함이 이제 견고하고 이제 변성함이 견고한데, 여기 산사태 위험 판정 기준에서는 화성함 중에서도 화강함류에 대해서는 퇴적함 다음으로 견고한 이제 그런 그 형태로 인정을 하던데, 중간에 이제 변성함 두 개를 끼워 넣고 이제 그 다음에 그 화성함에 대해서 이제 반함류와 안산함류에 대해서는 가장 그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구분을 해놨더라고요. 근데 그게 이제 그 암질에 대한 그 특징으로 봤을 때는 퇴적함이 제일 견고하고 그 다음에 화성함, 변성함 순서가 일반적이다라는 거, 그걸 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자 임상입니다. 자 임상 같은 경우에는 먼저 첫 번째가 침엽수, 자 치수림과 소경목에 대한 부분과 무인목지가 이제 첫 번째가 되어 있고, 이제 두 번째가 침엽수림, 중대경목으로 이루어진 침엽수림, 그리고 치수림으로 구성된 혼요림과 활엽수림이고요.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소경목, 중경목, 대경목으로 구성된 활엽수림, 혼요림으로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는데,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서 하는데,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, 사실 그 침엽수, 그러니까 어린 나무로 구성되어 있거나 무인목지가 되게 산사태 위험이 높을 것 같은데, 오히려 그 대경목으로 이루어진 그 침엽수림과 그 혼요림이나 그 치수림으로 이루어진 혼요림, 활엽수림이 산사태 위험도가 더 높더라고요. 이게 26점 돼 있고 무인목지가 18점, 그 다음에 활엽수림 그 소중 대경목은 0점이라는 거,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던데,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아직 이 기본적인 아직 이론이 부족한 건지는 모르겠는데, 계속 이 부분을 연구를 해보면 해볼수록 의문은 좀 덜다라는 것. 그 다음에는 이제 다섯 번째, 자 사면 형태. 자 사면형이라는 것은 자 사면의 그 종단선형을 말합니다. 이 안에는 총 4가지로 구분을 하는데, 첫 번째가 상승사면. 자 상승사면은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자 경사가 완만해지는 자 완경사면이 되겠고요. 자 그러니까는 자 상승사면과 자 상승사면은 자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완만해지는 완경사면이고, 그 다음에 이제 하강사면은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급해지는 급경사면이 되겠는데, 대략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완만해지는 데 반해가지고, 하강사면은 올라갈수록 이렇게 경사가 이제 급해진다라는 것, 이런 그 형태를 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자 평형사면. 사면에서의 경사가 일정한 사면입니다. 이런 구조. 그 다음에 이제 복합사면은 이러한 뭐 상승사면이라든지 하강사면, 평형사면에 대한 둘 이상의 그 사면 형태가 존재하는 형태,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했으면 이제 여섯 번째, 자 토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. 토심에 대해서는 또 두 가지로 이제 그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던데, 우선 자 모암으로부터 자 지표면까지의 토사의 깊이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수목의 뿌리가 비교적 자 용이하게 침투할 수 있는 토양의 깊이를 말을 한다라는 것. 그리고 이러한 토심 같은 경우에는 깊이에 따라서 자 20cm 이하가 있고, 그 다음에 21에서 100cm 이하, 그 다음에 101cm 이상,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와서는 자 경사도에 대한 이제 설명이 되겠는데, 자 경사도라는 것은 자 사면의 각도로서 자 평균 자 경사도가 되겠고요. 여기에서도 역시 이제 세 가지로 쭉 구분을 하는데, 먼저 첫 번째가 자 25도 이하, 그 다음에 26도에서 40도 이하, 그리고 41도 이상,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, 이 부분도 제가 점수를 그 산정하는 기준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무엇이냐? 우리가 혹시 산사태하고 땅밀림에 대한 그 공부를 전에 심식할 때 제가 한번 공부를 아마 했을 건데,
산사태는 자 급경사지에서 발생을 하고요. 땅 밀림은 완경사지에서 발생을 합니다. 그리고 35도 이상, 35도에서 60도 범위에서 산사태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데, 이론상으로는. 그런데 여기 산사태 위험지 판정 기준에서는 25도 이하일 때 점수가 16점이 부여가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26에서 40도 이하일 때는 9점, 점수가 조금 내려갑니다. 그리고 41도 이상인 경우에는 0점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 좀 아마 공부 다 해보셨기 때문에 이거 안 맞다라는 그 표현 아시겠습니까?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오히려 역으로 25도 이하에서 0점이고 41도 이상일 때 16점, 그렇게 저는 부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게 굉장히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아까 그 임상적인 부분하고 이 경사도 부분에 대해서 점수 배정에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그 경사도까지 이제 설명을 해줬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조사자의 이제 점수 이제 보정 인자에 대해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가 자, 산사태 발생 위험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마이너스 10점 부여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산사태 발생 위험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자, 10점을 더 추가를 해줍니다. 자, 그리고 과수원이라든지 초지단지, 유질수 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지에 대해서는 20점을 가산을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인위적인 산림 훼손지로 방치를 하거나 불완전한 방제시설지 같은 경우에 20점 플러스 해준다라는 것.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은 저기 뭐 엊그제도 그 비 많이 올 때 그 뉴스에 나왔었는데 그 양산이었죠. 거기 아파트 그 뒤쪽에 그 옹벽 거기에 무너져 내려가지고 막 뭐 차량도 다 덮치고 막 그런 그 상태가 있었는데, 만약에 그 지역에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플러스 20점을 부여를 하도록 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도심 인근에 위치하여 붕괴하는 경우에 자, 피해가 확산될 위험이 있는 지역은 또 10점을 가산해 준다라는 것.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구분을 했으면은 자, 산사태 이제 종합 합산을 해서 자, 산사태 자, 판정 등급을 이제 구분을 하는데, 자, 먼저 첫 번째 60점 단위로 60점의 배수로서 이제 구분을 하는데 60점 미만이 있고 60점 이상에서 120점 미만, 그 다음에 120점 이상에서 180점 미만, 그리고 180점 이상,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, 먼저 첫 번째 180점 이상인 경우에는 산사태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. 그리고 120점 이상 1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자,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고, 그 다음 세 번째 60점 이상 12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자,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역, 그 다음에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없는 지역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와서는 자, 산사태 자, 위험 판정 기준에 있어서 자, 불합리한 부분을 언급을 해 주려고 합니다. 이게 그 제가 아까부터 계속 이제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야 했는데, 이게 이제 한 네 번째 파트 와서는 이 부분은 책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이다라는 것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그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그냥 참고로 하시면서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보완을 하시면서 그렇게 그 공부를 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가 자, 경사도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 주려고 합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. 경사도가 급할수록 점수가 0점이라고 낮아진다고.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부한 바로는 산사태는 경사도가 급할수록 산사태 발생 위험률이 더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는 이 말은 경사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개발을 하지 말라 이 말이고, 경사도가 높을수록 그래 너가 자, 개발 열심히 하라 이 말하고 똑같은 개념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이건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경사도 부분. 자, 일반적으로 자, 산사태는 자, 급경사지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.
그런데 판정 기준상에서는 자, 경사도가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. 이게 그 제가 가진 그 경사도에 대한 그 불합리한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임상 부분. 치수림, 소경목 임지에 대한 그 침엽수림이나 무임목지가 오히려 그 침엽수, 활엽수, 혼요림보다 점수인자가 낮은 것에 대해서 저는 또 의문을 또 가집니다. 뭐 예를 들면은 침엽수, 뭐 치수림하고 소경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 뿌리 내림도 활발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 그 수목 뿌리가 그 산사태를 그 예방하는 효과가 있거든요.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거물망 효과가 있고 말뚝 효과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치수림이라는 소경목은 이제 유령 단계인데 그놈아들이 어떻게 그 토사를 고정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? 집중호우가 막 쏟아지면은 그대로 그 토사를 그대로 쓸려내리는 그 힘이 더 심할 건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, 저는. 그리고 치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침엽수림에 대해서 중경목이라 대경목 수준이 올랐으면 그만큼 뿌리 내림도 쭉 뭐 특히 이제 다만 이제 그 침엽수는 약간 좀 이제 뿌리 형태가 직근성의 형태가 많다라는 것. 그렇기 때문에 활엽수보다 점수 보정인자가 조금 높게 부여가 된 거는 맞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와서는 자 결론 부분. 이러한 이제 산사태 위험 판정 기준은 산지 전용지라든지 수목이 굴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관리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기준을 적용을 한다.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해가지고 좀 정확하고 그런 시스템을 조성을 해서 정확한 그 판정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각종 뭐 재산상, 인명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. 라는 게 이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CSW님께서 이제 작성해 오신 부분. 첫 번째, 역시 그 산지관리법에 대한 그 개요. 그 산사태 위험 판정 기준, 이렇게 그 설명해 주셨는데 정의하고 그 위험 그 요인별 점수는 빼셨네요. 그래, 이게 지금 1, 2, 3, 4, 5등급. 뭐, 이것도 그 이번에 혹시 그 최근에 그 찾으신 건가요? 이게, 하긴 이게 그 산지관리법에 아마 그 별표 찾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여기 그 중간중간 사이에 뭐 50 이하의 그 점수가 각각 세부적으로 있습니다. 이거 혹시나 그 제가 이거 내가 그 잘못 찾았는가 싶어가지고 저도 요번에 찾아왔거든요. 이게 확실한 게 경사도 25도 이하 부분에 대해서 16점, 그 다음에 26도에서 40도에서 8점, 41도 이상에서는 빵점, 빵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임상 부분에 대해서도 침엽수림 그 치수림이 아까 몇 점이라고 했더라? 침엽수림 그 무임목지가 18점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침엽수 그 중경목, 대경목 지역이 26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이 부분 나중에 그 혹시 아직 그 찾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산지관리법의 법 시행령 아마 시행령 쪽에 아마 시행규칙에 있습니까? 하여튼 그 제일 하단부에 그 별표란에 그 산사태 그 위험지 그 판정 기준이 있으니까는 한번 그 보시고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점수 보정인자 위험도 구분,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, 그 산림 그 기술자로서 산사태 위험 판정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, 이렇게 작성을 해 오셨습니다. 이게 오늘 그 5번째 문제였고요.